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거 제 책을 읽으면 그냥 다 아시겠지만 이게 품절이라서 구하질 못합니다. 중고로 살 수 있는데 35,000원, 54,800원 무슨 책이 주식보다 더 올랐네요. 근데 이거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이제 구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제가 정확히 어떻게 투자를 해서 29살에 1억 6천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결국 무슨 투자로 돈을 번 건지 궁금한 분들 뒤로 가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책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새가 없습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어쩌면 인류 마지막 경제적 자유의 막차에 타야 하죠. 실패를 감내할 시간조차 부족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젊은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요. 종목 분석, 매매 타이밍 이런 거 쫓아다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단기간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주식이다. 주식도 탈조선해야 한다. 자산 중에서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은 주식이죠. 한국 시장은 주주 친화성과 성장성, 제도 측면에서 미국의 열세입니다. 많은 주식시장 중에서도 미국은 규모나 성장성, 주주 자본주의, 투명한 회계제도, 기축통화 달러 기반이라는 점에서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개별 종목 분석은 이제 그만, 시장 전체를 사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그냥 종목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 원천 차단합니다. 시장 전체를 사버리는 지수추종 ETF는 장기 보유만으로도 손실 확률 0%에 수렴하는 투자입니다. 그냥 S&P를 사고 안 팔면 됩니다. 미국 전체에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은 그대로 내 것이 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콕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P 500도 좋지만 사실은 QQQ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새도 없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속도를 내보면 어떨까요? 시장을 이기려면 시장보다 나은 지수를 찾는 게 빠르겠죠.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기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기존 산업을 재편할 종목들이 다수 상장해 있습니다. S&P 500보다 높은 성장성과 수익률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3배 레버리지 ETF로 투자합니다. 비록 일일 수익률이 2배, 3배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에 의해 수익률이 폭발하죠. 하지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레버리지를 쓸 때 패시브하게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리밸런싱만으로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변동성에 맞춰서 레버리지 배율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1배는 투자할 수 있는데 1.1배는 못할까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오로지 본인 몫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게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에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변동성 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이 높아집니다. 행보장에서 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적립식으로 투자하던가 장기 상승 추세로 상세가 가능합니다. 상장 패치 걱정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50% 될까봐요. 주식시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하기로 했으면 이제 패시브하게 장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새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적의 레버리지가 2.25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QLD, TQQQ 조합에 하고 장기 우상향에서 3배에 수렴하게 되며 리스크에 비해 장기적인 수익 기대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지나친 변동성은 독이 되는 거죠. 게다가 리밸런싱 할 때마다 수익 실현하면서 세금도 복리 효과를 저해합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비효율을 보이는 구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장기 보유해도 2배를 넘지 않아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QLD로 패시브하게 장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1.5배가 본인에게 맞는 분은 TQQQ나 QLD를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정말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일일 수익률의 2배, 3배거든요. 하락장에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상당히 두려움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보조할 수 있는 지표로서 CI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통해서 현재 지수가 확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계량화했습니다. 뉴스 감정 어떤 촉에 흔들리지 않고도 매수를
지속하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확률상 적정 범위 이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와 보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확률 밀도와 통계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ETF 장기 보유 중에 불안을 극복하고 있죠. 시장이 급락했을 때 CI가 적정 수준에 있다면 하던 대로 적립식 매수 보유를 유지합니다. 너무 급등했을 때는 원래 하던 대로 레버리지 배율로 리밸런싱 혹은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지 이 하락폭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1971년에서 2021년이 제가 데이터로 사용한 50년이고 이후 21년부터는 거의 적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기간에 장기 보유했으면 현재까지 버셨을 테고 리밸런싱을 준비하셨으면 하락장이 덜 매웠겠죠. 패시브 투자자는 너무 많은 정보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CI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노이즈, 이것도 노이즈, 이거는 트리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패시브하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고 그걸 깰 정도로 견디지 못할 하락장이 발생될 위치와 이슈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였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실천한 지가 5년 차입니다. 팔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바꾸지 않고 단순하게 이어가는 사람만이 장기 투자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